예, 이번 주 이슈입니다. 이슈. 아우, 교수님 보고 싶었어요. 이거부터 말씀드려야지. 저 염 교수하고 홍 박사 둘이 앉아서 하니까 그림도 좋고. 그림 안 좋았어요, 교수님. 땜도 안 내요. 아니요. 너무 저 부드럽게 내 목소리 좀 떠 있잖아요. 좀 떠 있고 어떻게 보면 목소리에 감정 기복, 그 감정이 많이 실리는 케이스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약간의 다혈질. 그게 이 매력인데. 이제 그래서 내가 막 얘기하는 거는 좀 떠 있는 느낌이 드는데 두 양반이 딱 앉아가지고 하니까 차분하고 정말 듣기에도 좋더라고. 이게 범생이들 앉아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 내 목소리를 듣고 잠 온다는 소리가 이해가 나 자신도 안 가요. 잠이 오긴 와요. 그 왜 잠이 올까? 톤이 또 일정해요. 교수님 것도 방금 계속 들으면 밤에 저도. 응? 아니 목소리가 상당히 아니 적응이 된다니까요. 격앙돼 있는 편인데. 아니 격앙 아니에요. 재밌어요. 네, 하여튼 뭐 두 분 고생 많이 하셨고. 예, 교수님. 그래도 저번 주에 가면서도 나는 그 전주에 저 중요 사건하고 살인 사건 미리 녹화해놓고 갔어. 네, 빠진 건 없죠. 라이브만 내가 못했을 뿐이요. 이슈하고. 그래서 안 계시니까 라이브도 인터넷망이 약간 해선에 문제 있어서. 그러니까 또 그날따라 또 인터넷망이 또 문제가 그러니까 있어가지고.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 아는 거예요, 인터넷도. 왜 그날 또 두 사람 잘 끝내고 이제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 못하게 그렇게 망이 나고. 그럴 수도 있죠, 뭐. 완벽할 수 없으니까.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저 죄송하고 마지막 인사 또 인사를 못 드렸잖아요. 뭐. 지금이라도 인사 드릴래요? 해서 올렸어요. 녹화 또 따로 써서. 내가 한 4나라 갔다 왔거든요. 네. 덴마크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첫날 덴마크 갔다가 그다음에 노르웨이 갔다가 스웨덴 갔다가 핀란드. 오, 싹 훑으셨네. 네, 그러니까 스칸디나비아 반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그런 나라, 뭐 복지가 좋다는 나라, 뭐 국민소득은 엄청나더라고요. 4~5만 달러씩 안 네 세 나라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세 나라 중에서 핀란드가 제일 못 산다는데 58,000불이래. 그 노르웨이 같은 데는 뭐 석유가 나와가지고 뭐 한 8만 불 든다고 8만 불. 그럼 뭐 우리나라가 35,000불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부자나라구나 하고 갔는데 국민들이 부자인 건 분명히 아니야. 가서 또 다시 내가 느낀 건데 보는 거랑 듣는 거랑 틀리잖아. 그 얘기를 들어봤더니 세금이 거의 60% 육박한다. 그 얘기 하더만요. 반 이상 낸다며. 그래서 이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국가에 그냥 기대고 있으면 저 무덤까지 그대로 저 보장해 주니까 좋은 나라인데 젊은 사람들은 노비전인 거예요. 월급 100원 타가지고 60원을 세금 줘버리면 40원 갖고 쓸 게 없는 거예요. 뭐해? 물가도 비쌀 텐데. 물가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비싸죠. 엄청나게 비싸요. 내가 먹는 조그만 콜라 이거 한 병에 우리 돈으로 한 7,000원, 8,000원. 콜라명이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콜라를 열흘 동안 2깡통밖에 못 먹었어. 그럼 담배도 비싸겠네, 이게. 담배 뭐 이런 거 다 비싸고 그래서 그 젊은 사람들이 자꾸 외국으로 나간대요. 그게 요즘에 선진국들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세금을 조금씩 이제 석유가 나오니까 노르웨이 같은 데는 다운시켜 갖고 48%대로 맞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48%도 많은 거예요. 그것도 반은 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글쎄 뭐 어떤 게 이제 우리가 행복한 건지 여부는 막상 뭐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해봐야. 근데 젊은 사람 입장에서 좀 답이 안 나오긴 하겠네요. 네, 열심히 해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여튼 다녀와서 느낀 거 많았고요. 교수님 그 나중에 시간 되시면 번외편으로 유람기 하나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유럽은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갔다 오셨어요. 유럽은 다 돌았거든요. 그래서 갔다 올 때마다 이제 메모는 전부 해놨어요. 나중에 이제 그 갔다 와서 내가 느꼈던 것들 한번 책 비슷하게 하나 써도 괜찮겠더라고요. 어차피 사모님은 놀러 가셨지만 교수님은 관찰하러 가셨으니까. 관찰에다가 나는 심부름 갑니다. 꼬봉. 많은 뭐가 나왔겠죠. 오늘 하여튼 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으셨고 구독자님들 많이 뵙고 싶었어요. 그럼요. 더더군다나 또 이번 주에는 21일 날 금요일 날 부산에서 토크 콘서트 부산 해운대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토크 콘서트를 밤 7시죠? 7시부터입니다. 7시부터 하게 돼서 부산 쪽 우리 또 구독자님들을 진짜 한 3년 만에 뵐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대가 돼요. 오늘 이슈 가볼까요?
저 죽어요? 숨지기 직전에 여성 아내가 한 얘기입니다. 피해자분이 말씀하신 거죠. 피해자분이 저 죽어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응? 대낮에 남편한테 살해된 아내 그 이야기인데요. 네. 지난 5월 7일 날 여수에 있는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네. 남편의 의처증과 폭력으로 고통을 호소해온 여성이 이혼 통보를 한 다음에 무참히 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하고서는 공격당한 거네. 그러니까 남편이 의처증 증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가폭 행사를 한 놈이 나쁜 놈인 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이른바 얘기하는 여수 의처증 살인 사건 이렇게도 부르는데. 사실은 이 사건 어린 피해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경찰이 보도를 상당히 자제했었기 때문에 5월 7일 날이에요. 지금 5월 7일 날 사건인데 이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 경찰에서 어린 자녀들이 상처받을까봐 자제 요청해서 안 했었다 하는 걸 또 지금 우리가 하려니까 좀 한편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 이미 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보도가 됐으니까요. 네. 교수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세를 위해, 그러니까 외국 자료도 가족 간 발생, 특히 이제 부부 간 발생한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자녀를 위해서 보도를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느냐. 근데 또는 아니면 그냥 있는 대로 다 공개를 해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되게 크더라고요, 지금도. 맞아요. 근데 이제 공개해야 되는 측에서는 뭐냐면 이게 어쨌든 언론에 되게 크게 이슈가 되면 죄값을 좀 제대로 받는 게 좀 많이 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무래도 법원에 영향이 사실은 있다고 보니까. 근데 언론의 본래 취지는 형량하고는 관계없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관심도 있고 탄원도 들어가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자식들 입장에서 그냥 부부 엄마 아빠가 싸워서 돌아가셨는데 요까지만 알고 끝났는데 나중에 알고 뭐 기사를 보고 나면 충격을 받아갖고 야 이거 난리도 아니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막아야 된다 이러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수님 공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법원이나 검찰을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부부간 폭력에 의한 살인 사건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다고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처절하게 나쁜 내용이 좀 나온다면 그 기자분들도 많이 붙고 또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이제 이거는 저도 현직에 있으면서 딜레마예요. 이게 그러시죠. 이게 사실은 딜레마예요. 예. 누가 봐도 사회적 범죄. 피해자가 가정 내에서 국한된 게 아니고 밖에 나와 외부로 진출해서 사회에 어떤 파장을 영향을 크게 미치는 사건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든지 범죄 예방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보도하는 게 옳습니다. 근데 이제 이 경우는 가족 내부에서 가족 간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조금 보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좀 뭉클해도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여론이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아빠가 엄마를 살해한 건 맞는데 어떠한 수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엄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했다는 것까지 수법까지 아들이나 자녀가 알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근데 그거 결국 다 알게 돼요. 다 알게 되잖아요. 저도 사실은 알게 됩니다. 이게 경찰에서 감추고 보도해서 잠시 입 닫는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엄마를 살해한 걸 알고 있지만 어떤 방법으로 살해했는지를 알려면 얼마든지 또 알 수 있고요. 알게 돼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참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만 더 잠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하고 일본이 이런 좀 성향이 강하대요. 많이 강하죠. 가족주의하고 유교적 개념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보도 좀 제어 좀 해야겠다 이런 게 있고. 외국은 미국, 영국, 독일은 애누리 없어요. 그냥 다 까발려버리고요. 다 까버립니다. 어차피 본인이 받을 몫이고 본인이 감당할 몫이라고 해버려요. 생각해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경우까지 있었냐면 하나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탐사 취재를 해가지고 가족 가니까 아버지가 어머니 죽인 거예요, 그것도. 근데 이제 그 사건이 났는데 보도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제 잔혹한 걸 덜 잔혹하게 얘기했다고 자녀가 소송한 케이스도 있어요. 왜 우리 아버지가 정말로 이렇게 우리 엄마를 죽였는데
왜 그렇게 온순하게 표현을 했냐? 너 제대로나 저 기자 취재한 거냐 그래가지고 더 왜 정난하게 안 했느냐? 예. 왜 순화해서 했느냐? 나쁜 놈이니까 자기 부모라도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랑은 좀 얘기가 정서가 좀 정서 다른 틀린 것 같아요. 하여튼 이 경우는 5월 7일 날 지난 5월 7일 날 예. 아침이네요. 5시 25분경이에요. 새벽 아니에요. 새벽에 여수시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아이고. 수차례 찔려서 이제 여성이 숨졌는데 네. 요 남편이 와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내가 차 타려고 그러는데 그렇죠. 공격을 주차장에 난 거잖아요. 시작한 거예요. 예. 나쁜 놈이 진짜 예. 미리 그러니까 대기하고 있었다는 예, 얘기잖아요. 예. 그러다가 아내가 본인 차로 가서 저 숨었구만요. 예. 차로. 그러니까 그 저 뒷부분에 있던 벽돌로 예. 차량 운전석 그 유리를 내리쳐서 깨니까 뭐 이거 뭐 방법이 없죠. 방법 여성분 없죠. 입장에서. 더 갇힌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소리가 우닥직 나고 막 그냥 비명소리 나니까 경비원이 목격을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그 운전석 깨뜨리니까 여성이 나왔겠죠. 예. 나온 여성을 차 뒤쪽으로 끌고 가서 바닥에 이제 주저앉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태에서 흉기로 마구 찌른 것 같습니다. 많이 찔리셨다며요. 그 아예 예, 수차례라고 그래요. 횟수까지 나오던데. 그리고 이 새끼 살해한 다음에 그 인근에 있는 산으로 이제 도망친 거예요. 예. 그랬다가 이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산으로 도망갔다 그러니까 경찰 경력 한 130명 투입한 것 많이 같습니다. 투입했네. 그래서 이제 검거를 했는데 이 자식 그 글로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는 도망간 놈의 새끼가 지가 극단적인 선택하려고 산에 들어갔다고 네. 이렇게 진술한 것 같습니다. 거짓말하고 있네. 아 이게 진짜 근데 이게 그게 그 응급차에서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 지금 난리가 났다며 피해자분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거예요. 한 10군데 정도 이상 찔렀다고 그러는데 네. 이분이 아마 저 가면서 여기 보니까 아직 성인 안 된 자녀가 셋이나 있대요. 네, 15년 차 있다네. 부부라고. 예. 그러면 지 자식이기도 하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왜 죽을 때 엄마는 자식 걱정을 혼자서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가해한 아버지는 참나 이게 이 의처증 때문에 아마 그냥 고통받다가 이제 이혼하자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감정 가지고 이제 살해한 것 같은데 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 구급차에 실려가면서 예. 저 죽는 거예요. 예. 내가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예. 가슴 미어지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그 구조 대원들이 이거 진술을 다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증언을. 가슴 아프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애셋 어린애들 미성년 안 된 아이들 얘네 어떡하냐 이런 지금 모성애를 표하시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래요. 이런 엄청 절박한 얘기예요. 저 죽어요. 아이,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네. 그리고 결국은 치료받다가 닷새 만에 그 숨을 거두게 그 됐는데 10군데를 찔리셨는데 그 온전하겠어요. 앉은 상태에서 급소만 찌른 것 같아요. 분노에 저기 차갖고 이건 공격을 사람도 했는데. 아니에요. 이 새끼가. 근데 이 새끼 저 검찰에서 무기징역 구형했고요. 예. 이제 27일 날 1차 판결을 두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마 뭐 무기라도 떨어져야 할 텐데 네. 이게 또 감형될까 봐 좀 그러네요. 이게 또 이 인간 제가 볼 때 애 셋을 제가 또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되고 지가 와이프 살해해 놓고서도 그런 얘기 하겠죠. 예, 그런데였고 근데 이 새끼는 내가 볼 때 양육권은 검사가 아마 양육권 박탈할 겁니다. 하고 애 셋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럼 이제 애 셋이 이제 또 어디로 가느냐.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커봐야 고등학생 같은데 큰애가. 참 이게 답답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에 의처증은 의처증이고 네. 거기에다 가정폭력이 심해서 애들까지 막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아이들 보는 앞에서 네. 흉기로 위협하고 애들까지 폭행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 내가 볼 때 살을 같이 돕는 놈의 새끼 이거. 네. 이거 저 27일 날 추후에 그 1심 결과 있는데 네. 우리 한번 이거 지켜볼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죠. 예. 너무 가슴 아파요. 저 네. 죽어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하는 야 이게 정말 너무 가슴이 예, 뻐근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지적 장애인을 폭행해서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야산에다가 네. 안매장했던 애들 네. 저희가 방송했었어요. 예. 이거. 얘네들. 지적 장애가 있는 애들이었잖아요. 얘들도. 예. 그런데 얘들이 대체로 이제 그 중형 선고 받았었는데 네.
남성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했다 이런 내용인데 징역 아마 이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0년에서 30년을 27살짜리 30살짜리가 네, 받았었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다가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네. 요 이제 내용을 보면 지적 A, B, C, D 다 항소를 한 거죠 지금? 다 했습니다. 저 보니까 남자 A, B, 여자 C, D. 살인 방조하고 시체 유기 혐의로 징역 5년 선고받은 25살 여자. 예. 또 사체 유기 혐의로 징역 2년 받은 그 다른 공범 그 30살 여자. 예, D. 다 항소했어요. 얘들 양, 참 양형이 세다 이거. 남자 둘, 예, 여자 둘. 예. 그런데 얘들 4명 다 지적 장애라는 공통 분모가 있고요. 예. 이 A하고 B 이 남자들 살인하고 사체 유기 네. 적극적으로 아마 주범으로 보이는데 네. 얘들은 지적 장애 3급인데 예. 작년 9월 달부터 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빌라에서 동거 시작하면서 그 열평 남짓한 공간에서 둘이 산 거예요. 남자 거기 둘이서 살면서 A하고 B가. 월세 제대로 못 내고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네. 이제 그 사이에 세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다 했는데 이제 그 여성 하나를 이제 지속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고 한 예. 사람이 때리기 시작하면 이 집단이 형성되잖아요. 맞아요. 예. 집단이 형성이 되면 집단 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계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이게 위계 순서가요. 서열이요. 예, 위계 서열이 생겨요. 예. 위계 서열이 생기고 그 위계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하나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 시범 케이스가 있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말안 들으면 혼나야 되는. 이게 그 아주 집단이 형성됐을 특징이에요. 조폭이나 뭐 이렇게 다 할 때 다 똑같으셔요. 다 똑같습니다. 어떤 집단이 하나 형성이 되면 예. 집단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위계가 생기고 예. 위계가 생기면 그 위계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양이 하나 필요해요. 그 희생양 속에 이 이제 살해당한 여성이 들어간 거고요. 이제 자 위계가 형성돼서 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면 나머지는 내가 저 사람이 안 되려고 왕따 심리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내가 저 역할이 안 되려고 적극적으로 예. 또 피해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 다 같이. 권력자한테 예. 앞에서요. 이제 이 케이스에 의해서 아마 사망을 한 것 같고요. 계속 두들겨 맞고 하다가 예. 대소변 못 가릴 정도로 사람도 못 알아볼 정도로 이제 많이 다친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방치해 버리니까 예. 이제 사망하니까 한 이틀 동안 빌라에다가 방치했다가 안매장한 거거든요. 응? 그래서 저기 뭐 렌터카 빌려가지고 예. 무슨 저기 맞습니다. 바닷가에다 갖다 뭐 이렇게 유기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제 경북 경산에서 한 명 검거하고 인천에서 3명 다 검거했다는데 맞습니다. 얘들이 예. 그쪽에다가 김포시 대곤면 야감리 부분에 대구. 시신을 묻은 거죠. 예. 대곳. 그리고 발견은 뭐 나물 캐다가 넉 달 만에. 나물 캐다 발견된 게 진짜. 네, 넉 달 만에 4월 20일 날 나물 캐던 그 주민이 발견해가지고 경찰이 봄나물 신고해서 캐시니까. 이제 처리된 건데 이것들 보니까 지금 하나는 뭐 30년, 20년 네. 이렇게 이런 식 5년, 2년 이렇게 받았네요. 그러네요. 30년 20, 30년 둘인가요? A는 30년 30. 그다음에 A는 B는 20. 예. 여자 하나는 5. 5년, 하나는 2년. D는 2년.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다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 예. 그러면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예. 글쎄요. 그럼 당연히 검찰도 맞항소하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왜 그러냐면 불이익 변경금 지원칙. 예. 만약에 검찰에서 항소 안 해버리면 조두순이 꼴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맞항소 해버렸으니까 적어도 얘들이 무겁습니다 하고 했는데 얘들이 무겁다는 것만 하고 검찰이 가만히 있으면 다운되거든요. 그렇죠. 예. 검찰도 같이 맞항소 했는데 글쎄 이제 이거는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지적 장애가 있는 거 경계성 지적 장애 그거를 이런 감안해 가지고 30, 20, 5년, 2년 떨어졌거든요. 제가 볼 때도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감안한 거예요, 이거. 살인, 그다음에 학대, 감금, 그다음에 사체 유기까지 했는데 30, 20, 5, 2면
이거는 감안해서 한 건데 이게 너무 크다고 항소를 했다고 그러면 물론 뭐 이들이 지적장애가 일정 부분 있으니까 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가지고 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를 무시해? 무시한다고요? 네. 애꿎은 여성 살해하고 연속 살인 계획한 60대면 나이도 쳐들면 실 만큼 처먹은 놈의 새끼가. 왜 그랬을까요? 어? 자, 이 멘트가 무서워요.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 너도 죽어야 돼. 아,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다고요?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이제 이 얘기인데 들어보시자고요. 예. 지난 6월 30일이에요. 네. 6월 30일 날 오후에 강원도 강릉시의 한 주점에서 네. 61세 이가 예. 이놈이 살려달라고 하는 그 여성 54세 여성이 있어요. 예, 예. 그 여성을 중기를 마구 휘둘러 갖고 살해를 아이고. 했는데 예. 그때 얘가 뭐라고 떠들었냐면 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제 왜 나를 모른 척했어? 날 모른 척했다.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무시당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가 돈 없다고 너 나 무시했어? 내가 얼마나 너 때문에 비참했는 줄 알아? 예. 그러면서 이제 칼질을 했다는 건데 요 내용이 뭐냐면요. 예. 아까 그 사망한 여성 있잖아요. 네, 54세 네, 네, 여성도 아마 그 여성이 이 전날 밤 네. 살해되기 전날 밤 지인들하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었나 봐요. 아, 같이요? 네, 예. 그때 이제 그 술집으로 요 이가 범인놈이 자기 지인들하고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데 예. 그 술집으로 살해당한 여성이 온 거예요. 그 여성이 와가지고 그 여성도 술집을 해요. 아, 다른 주점을 딴 데서. 예. 근데 그제 이가 요놈이 네. 지인들하고 술 먹고 있는 요 장소에 다른 데 술집 하는 이 여성이 온 거야. 아, 예. 왔는데 또 가끔씩 이가 요놈이 그 여성이 운영하는 술집도 갔었어. 안다 이거야. 면이 있다는 얘기야. 동네 그런데 주민이니까, 예. 그러니까 알고 있다는 얘기지. 예, 면이 예. 있는데 예. 이 온 여성이 네. 요 이가 일행들 지인들하고는 다 인사를 하더래 아는 척하고. 네. 그리고 자기는 딱 쌩까드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음. 그러니까 얘는 그거 이유에 대해서 내가 기초생활 수급자라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나하고 안다고 하는 게 창피하다고 느껴서 네가 나를 무시하고 인사 안 한 거다 이거지.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은데. 이 새끼는 혼자 생각하는 거 혼자.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일행이 다인데 어떻게 한 명만. 얘는 그러니까 하면은 혼자 곡해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 돼 그게. 그래가지고 이놈이 가서 그냥 살해해버린 건데. 그거 그냥 혼자 나를 무시해서 나 인사 안 받아서 이게 열받아갖고 사람 죽인 거 이게? 이게 사람 새끼냐고 이거. 이튿날 점심 시간에 이가 이놈이 밥을 먹으러 오라는 식당 주인 이제 예.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내가 보니까 이 여성 집에 가가지고 밥을 먹고 있는 중인데 예. 밥 먹다가 예. 이 여성이 뭐를 느꼈냐면 밥집 주인이 예. 어제 그 여성을 죽이려고 철물점에서 흉기 준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 그래갖고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말린 거예요, 그럼 식당 사장이. 그러면 왜 흉기 사고 그러냐. 그런 네.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러면서 만류를 했는데도 얘는 그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 술만 마신 거고요. 아이고. 남자가 말이야, 알고 보니까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쫀쫀하게 그렇게 이해를 못하냐.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그 여자를 살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밥집 주인분이 원래는 원한 사신 분이 아닌데 아니지, 말린다고 그래가지고. 말리다가 이제 칼에 돌아가신 거네요. 흉기에. 네. 아이고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시하고 모르는 척 했다는 그 여성은 살해될 뻔한 거지 살해된 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오히려 그 여성을 살해하려고 그 철물점에서 칼 사고 뭐 준비하는 거를 밥집 주인 여성이 그 여성분도 54세예요. 예. 그 여성이 알고 말렸어요. 예.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리고 남자가 말이야 쫀쫀하게 별것도 아닌 거 같고 말이야. 예. 그러면 되겠어? 뭐 이러니까 그거에 뻑 가가지고 이게 네가 뭘 한다고 나한테 그러면서 그냥
그 밥집 주인을 그냥 살해해버린 거고요. 그럼 이 새끼는 지금 피를 봤는데 그럼 A도 공격을 계속. 그러니까 아까 그 제목 있잖아.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야 돼 그 소리예요. 아 그럼 A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B라는 거죠, 밥집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도 목숨 빼앗고. 네, 그러니까 그때 저 밥집 주인 살해할 때 밥집 주인 그 언니도 거기 왔대요. 그러니까 그 언니한테도 흉계 들이대면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인다고 하고 식당에다 감금 시켜놓고 바로 이제 본래 죽이고자 했던 그 여성 집으로 간 거예요. 그 주점으로 간 거예요. 예. 거기서 이제 아까 얘기한 너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죽었어 하면서 찔렀어요. 다행히 이 칼날이 손잡이에 쏙 빠지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거예요. 아 다행이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술집 주인분이 사망할 거를 말려주던 밥집 주인이 사망하고 결국은 그 밥집 주인 죽여놓고 지가 죽여놓고 그 저 원래 죽이고자 한 여성 쫓아가고 너 때문에 저 여자가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러고 찌른 거예요. 근데 이 칼자루에서 칼날이 빠져버려 가지고 자, 이게 과학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비과학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 B라는 밥집 사장님이 이 어떻게 보면 A 사장님을 살렸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살리고 본인이 대신 죽은 거죠. 본인이 어쩌면서. 목숨을 그러고 안타깝지만 대신 죽은 거죠. 칼이 어쩌면서. 이제 기능 고장이 난 거 아니에요 지금 빠지는. 그런 거죠. 예. 아유. 근데 이 새끼가 새벽에 지인들한테 뭐 저 메시지 다 보냈대요. 각오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못 만날 것 같다고. 그러고 나서 이 새끼 저 범행하고 나서 경찰이 자수를 했거든요. 자수했어요 이게 또 감경 사유로 된단 말이에요. 아이고. 그래서 이 새끼는 죄명이 살인죄. 네. 그다음에 살인 미수죄. 예. 그다음에 언니 왔는데 흉기로. 감금하고 나갔잖아요. 예. 감금죄. 특수감금. 특수감금죄. 이걸로 이제 저 재판에 회부됐는데 이 새끼가 전과도 많네요. 많아요? 이가희놈이 98년부터 2019년까지 21년간에 걸쳐서 폭력범죄로 징역형 5번이 있고요. 아이고. 그 다음에 집행유예도 2번 있고 벌금형이 17회. 이 새끼 쓰레기네 이거. 이거 뭐 툭하면 때린 거네 사람을. 도대체 이 새끼 몇 회야? 그 폭력 전과만 한 내가 보니까 7회 한 20. 아이고 22 여기 나온 것만 22회네요. 응? 24, 5회. 네. 응? 이 새끼 이런 놈은 이거 사람 가치도 없는데. 응? 그것도 또 범죄수법 저 20몇 건 그 범죄수법 보니까 사람을 망치로 때리거나 네. 흉기로 찌르거나 맥주병이나 맥주잔을 던지는가 뭐 또 소주병으로 내리치고 전부 다 흉기 들고 지랄한 거예요. 이건 사람도 아니네. 이 새끼 그 네. 응? 그러니까 근데 저게 걸리면 그냥 무조건 거지. 다치는 거네요. 그렇죠. 그분은 이런 새끼 이거 모르고 말리다가 그냥 대신 사망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런 놈도 또 잡혀가면 법원에 가서 또 헛소 뻘짓하잖아요. 헛소리하잖아요. 범행 당시에 정신장애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술에 취해 있었으니까 심신상실 내지는 심실미약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뭐 뻔하죠 이 새끼들 하는 거. 근데 1심을 맡은 그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네. 강릉지원 형사 2분이에요. 이동희 부장판사. 네. 실제로 정신과 치료 받은 적이 있고 네. 정신장애 상급 판정을 받은 사실들이 있어서 다소 미약한 건 맞다. 그건 판단했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의 범행은 형을 임의로 감경하는 거지 판사가 네. 판단해서 하는 거지 이게 강제로 그 감경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필수감경사는 아니죠. 그럼 뭐 법률상 감경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라. 멋지네. 이거 깔끔하게 했어요. 예. 그래서 이놈한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거 내보내면 안 돼요. 이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 수감할 필요가 있다. 네. 얘가 재범성 평가, 척도, 다면적 인성 검사,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 뭐 이런 거 보면 살인 범죄 저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본 것 같습니다. 뭐 다 나왔네. 이거 나올 거 다 나왔네요. 뭐 그러면 이 새끼 무기징역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받은 겁니다. 아이고 엄한 분, 착한 분이 왜 돌아가셔야 되겠나 이해를 못하겠네. 그러니까 인사 안 했다고. 그리고 말렸다고. 주점을 운영하는데 아마 그 주점에 이제 딴 거 안 하니까 다른 술집으로 뭐 이웃 주점으로 놀러 갔잖아. 그럼 후불집, 동네 후불집. 근데 거기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보니까 아는 사람들이 인사했는데 그 옆에 있는 놈도 가끔 자기 집에 온 놈인데 못 봤을 수도 있고. 못 볼 수 있어요. 잘 기억 못 할 수도 있어요. 지는
주인을 알지 몰라도. 근데 자기를 무시했다. 딴 사람들하고만 인사하고 내가 생활 무능력자고 네. 기초생활 수급자 그러니까 나를 무시하고 우습게 보고 나한테만 인사 안 했다. 너 내가 죽일 거야. 그러고 준비를 막 한 거예요. 이게 와, 이러면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 다 죽어야 돼 이러면. 다 죽어야지. 예, 시력 나쁜 사람 다 죽어야 돼 진짜. 인사 못 하잖아요 안 보이면. 근데 이 새끼는 한 사람은 죽였고 예. 한 사람은 죽이려고 했고 예. 감금하고 이 새끼는 어떤 면에서 이것도 목숨으로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말이야. 예. 이게 막 이거 무기징역. 아유 빨리 이제 국회에서 저 쌈 좀 그만하고 빨리 저 합산형 하든지 감형 없는 징역형 뼈가루도 못 나오게 해야 돼요.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지 진짜. 진짜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진짜.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분들. 22년산 아내 숨지게 하고 처갓집에도 안 알린 60대 징역 5년이래네요. 22년을 같이 살았으면 사실은 마누라하고 20년 넘게 살으면요 친구예요 친구. 친구예요. 예. 친구입니다. 네. 친구예요. 아 우정이 싹 트더라고요. 그냥 우정도 생기고 사랑도 네. 있고 의리도 있고 그냥 아유. 뭐 그냥 그런 또 케이스는. 동성이 돼요. 와이프는 남성화되고 전 여성화되고. 아니 거기 그게 훌륭하다고 아니라 아주.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감정적으로도 동화되고 닮아가 또 예. 식생활이 같고 네. 그 식생활이 같고 저 생활 패턴이 같으면 얼굴이 서서히 닮아가는 게 부부거든요. 아 드라마도 같이 봐요. 그냥. 예, 음식도 이렇게 먹다 보면 씹는 거라든지 섭취하는 거 이런 게 같잖아요. 밥 먹는 속도까지 맞춰지니까. 씹다 보면 구강 구조까지 바뀌는 거예요. 네. 웃기더라니까. 그래서 그 닮아가는 게 이제 부부인데 안타까워. 22년간을 사는 아내를 죽이고도 처갓집에 안 알린 60대. 이것도 60대 나이 처먹은 새끼들이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아이고,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네. 징역 5년이야. 살인 아니에요? 살인인데. 이게 왜 그러니까 5년이야? 이게 보도에 났죠. 자기 다툼 끝에 아내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는데 이게 내가 판단컨대 예. 이건 상해치사로 간 것 같습니다. 아 상해 살인과 상해치사는 전혀 다르잖아요. 네.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살해의 목적이 아니고 때린 거 폭행의 목적으로 때렸는데 본의 아니게 죽었으니까 네. 살인에 있어서는 과실이죠. 상해에 네. 있어서는 고의고 이를테면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상해치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한 5년 남짓이거든요. 근데 교수님 이게 둘밖에 없는 상태였는데 그냥 이 그러니까 사람 주장만 이게- 들어왔다는 이게 얘기밖에 안 이제- 되잖아요. 예,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된 건데, 아니 근데 이제 더더군다나 아내가 숨진 뒤에도 아내 친정에다가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언니가 4개월 만에 찾아와가지고 뒤늦게 동생 죽은 걸 아는 거예요. 아, 언니가요? 네, 언니가. 부인의 언니가? 네. 동생하고 한 넉 달 연락이 안 되니까. 말도 안 되지 연락이 안 되면. 그래서 이게 보니까 12일 날 법원에 따르면 서울 고등법원 형사 7부 네. 이규홍 부장판사인데 네. 지난달 30일에 상해치사 혐의를 맞네. 기소된 62세 이 남성에게 1심과 같이 똑같이 항소심도 5년 줬네요. 그냥 5년 이렇게 나온 거예요. 네. 예. 이게 범죄는 2019년도에 났습니다. 한참 전 2019년 7월 30일 한여름에 예. 은평구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내 B 씨를 때려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네. 근데 이제 이게 내용을 보니까 네. 이제 문제는 있기는 해요. 아내 이 B 씨가 알코올 중. 아 부인이요. 너무 자주 술을 마시는 문제가 있어서 이 아내하고 다툼이 잦았고 네. 그래서 이 아내한테 폭력을 자주 행사해 왔는데 이날도 이 아내가 이제 술을 먹은 것 때문에 음주 문제로 다투다가 이제 범행을 했다 그래서 이건 다소 우발적인 상해치사로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부인이 술을 먹으면 남편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는 예. 따져 봐야겠죠. 예. 하여튼 술 때문에 아내, 술을 많이 먹는 아내 때문에 남편하고 아내 사이에 맨날 싸움이 잦았는데 네, 네. 그날도 아내가 술을 먹는 것 때문에 다툼을 하다가 때린 게 네. 평상시에도 자주 때렸지만 네. 때린 게 결국 죽음에 이르렀으니까 상해치사는 맞아요. 우발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살인에 의해서 살인은 우발적이에요. 예. 상해는 고의지만 예. 이제 그래서 아마 상해치사죄로 적용한 건 맞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처갓집에도 안 알렸던 모양이에요.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게. 안 알렸다가 넉 달 자수해야지. 뒤에 언니가 찾아와가지고 뒤늦게 동생의 사망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10번 이상 외력이 가해진 걸로 보이고 네. 머리 얼굴 때리고 물건하고 주먹과 발.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뭐 본인은 뭐 그냥 뭐 얼떨결에 내가 한 대 딱 때렸는데 죽었습니다 하는 식으로 뻗대. 대개 그러잖아요 상해치사. 그냥 주먹으로 한 대 딱 때렸는데 나 죽을 줄 몰랐어요. 뭐 이러면서 뻗대잖아.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거기다 교수님 이게 4개월이 지냈잖아요. 네. 그러면 사체가 이게 한여름인데 많이 훼손됐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 사망 사실을 안 알렸고 연락이 동생의 사망 사실 그것 때문에 걸린 게 아니고 미리 네. 처벌을 받은 거 아닌가요? 미리 처벌은 미리 받고 처벌 뒤늦게 받는 아는 거예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 처벌 받으면서 예.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저기 10회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저 언니가 들었다는 거 보니까 네. 언니는 뒤늦게 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은 맞아 죽은 상태고 그 남편은 잡혀간 상태고 그렇죠.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간 거죠. 동생 연락이 안 되니까 갔더니 아이고. 이웃집 사람들이 남편한테 맞아서 죽었어요. 아이고, 무슨 남편 일이에요, 이게. 구속됐고요. 이래서 뒤늦게 알은 거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죠. 아, 근데 이놈이 뭐 그 당시에 사용했던 벽돌 같은 그 이 범행 도구를 숨기고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나는 요게 불상의 어떤 물건 같은 게 그 주변에 있었다면 네. 벽돌이라든지 어떤 둔기가 있었다면 이거를 살인치사로 볼 수 있을까? 글쎄요, 그걸 살인으로도 이 볼 수 둔기가 있잖아요. 예, 죽을 수 있는 거 인식하고 벽돌 같은 둔기로 옹이는데. 사람을 때리면 이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도 가능하거든요. 예. 죽을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땠나 싶어요. 또 피해자분이 당시에 술을 드신 상태라면 그러니까요. 만취 상태라 저항은 불능인 상태잖아요. 그 일방적으로 구타를 했을 건데. 그러니까요. 예. 요거는 조금 그런데요. 사망 사실을 적어도 119 신고 시점보다 훨씬 이전에 알게 됐을 걸로 보이는데 네, 이놈이 네. 119에 신고는 했네요. 네. 그런데 범행 도구를 숨기는 등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신고를 지체한 걸로 보인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했거든요. 네. 그러면 범행 도구의 종류에 따라서 그걸로 여성을 때리면 더더군다나 술 취한 사람을 네. 그걸로 때리면 죽을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그러면 생각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으로도 적용이 가능한데 네. 글쎄 뭐 저희가 정확한 저 진술 내용을 진술서라든지 사건 개요소가 저희한테 없으니까 뭐라 말은 못 드리겠는데 그냥 피상적으로 봐서 만약에 둔기 같은 게 사용됐다면 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도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보이거든요. 네. 어떤 이거는 뭐 이유가 있겠죠. 예, 불상의 물건이라고 글쎄. 나와 있으니까 뭐 그거 뭐 시비 거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부분도 있지 않냐 보고. 그러면 친정 친구들한테 돌아가셨으니까 유족한테 뭐 합의를 사과도 하거나 안 뭐 했대요. 해야 되잖아요. 사과를 안 했고 네. 알리지도 않은 놈이 사과했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친정 식구들이 엄벌에 쳐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네. 그 탄원 때문에 5년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겁니다. 아, 탄원 때문에요. 네. 근데 참 이게 사람 목숨. 사람을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네. 칼로 찔러서 죽거나 주먹으로 고의가 없이 때려서 죽었거나 똑같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상당히 참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 다룬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도 남편이 부인을 거의 죽기 전까지 때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인이 알코올 중독이에요, 그것도요. 근데 그 부인이 그러니까 술을 드시면 남편한테 막 욕을 해요. 폭언을 엄청 심하게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갖고 이제 공격을 해서 많이 다치게 한 사례였는데 그때 이제 주변에서 탄원을 많이 해준 거예요. 구속이 되셨는데 아저씨가 하도 많이 부인한테 한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시달려갖고 너무 화가 나니까 분노에 못 참아서 그렇게 공격한 거든 봐달라. 그거는 이제 선처해달라. 우발적인 네. 거잖아요. 그거는. 예, 막 이런 게 왔는데 그 당시 이제 법원 쪽에서 본 게 뭐냐면 그럼 치료를 받도록 그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코올 치료에 대해서 남편이 노력을 하거나 상담 쪽으로 좀 유도를 해갖고 뭔가 좀 조치를 취하고서도 안 돼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면 우리가 좀 법원에서 인정을 하겠지만 그냥 내깔려 놓은 거 아니냐. 빈 시간대 술 먹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지.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놓고 그렇지. 요가하니까 화가 나서 쳐갖고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렸는데 그건 남편한테 봐줄 수 있는 양형 사연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사실은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살해 목적으로 나를 때린 게 아닌데 그거를 맞고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죄명이 상해 치사죄가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살해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면 살인이 되는데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철저하게 가해자의 입장에 의한 이해예요. 가해자가 살해 의도는 없이 때릴 의도만 가지고 때렸는데 잘못돼 갖고 죽은 거. 그게 상해치사. 살인은 아예 죽이려고 작정해서 때려서 죽인 거고. 이거는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우리 이거 한번 뒤집자고요. 죽은 사람 입장으로 가봐요. 죽은 사람 입장에서 난 죽은 건데 뭐.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저놈이 고의를 갖고 나를 죽였건 나를 저 주먹으로 때리기 위해서 때리다가 했건 어찌됐건 나는 죽음을 당한 거야. 죽임을 당한 거야. 맞아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살인이에요. 죽은 하사나 상해치사건, 폭행치사건, 과실치사건 다 마찬가지. 물론 과실치사는 달라요. 교통사고 과정에서 사람 죽이려고 밀지 않은 한 그거는 과실이죠. 근데 상해치사는 사실 폭력이 수반돼서 살인의 결과에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런 거라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해치사죄의 형량이 좀 적대요. 적어요. 단순 비교를 해보면. 그래서 요 부분도 피해자의 관점에서 어차피 이래저래 죽임을 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약간 뒤집는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상해치사 형량은 조금 손볼 필요는 있다는 게 대체적인 법학 법조인들의 의견이에요. 교수님 제 의견은 잠깐만 말씀 마무리하면 미국의 교수님 상해치사가 많이 없잖아요. 그냥 1급 살인이냐 2급 살인이냐 1급이 그러니까 주별로 틀리지만 1급, 2급, 3급까지 있는 데도 있고 1급, 2급까지밖에 없는 데도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미국 법학하는 사람이 있어서 왜 거기는 살인을 등급을 매겨요 그랬더니 무조건 사람이 죽었잖아. 사람이 죽은 건 일단 살인죄로 보고 그게 무조건 살인죄야. 다만 등급만 매긴다. 네, 맨슬러러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맞아. 근데 사고로 해갖고 과실한 건 3급 살인이고 이거 같이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지만 때리다 보니까 죽은 거는 2급 살인이고 얘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칼 들고 총 들었으면 1급 살인이고 이게 깔끔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때 제가 배웠어요. 책에도 안 나오는 내용을 법학자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우리는 사람 죽으면 살이냐. 뭔 폭행치사 상해치사. 그건 이제 철저하게 피해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인권 관점이 있는 나라는 그 틀리다 이거예요. 우리 인권은 피의자한테 있지.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냥 이게 개인적인 의견인데 자꾸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요? 예, 잘 모르지만 여기까지만 하시죠, 교수님. 예, 잘 오늘 들었습니다. 이슈는 뭐 요 정도에서 마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교수님. 수고했습니다. 예.